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2024년 5.6도 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가작 2편인데요. 오늘은 푸날라우 베이커리 하기로 했죠. 자, 감상해 볼까요? 여러분 눈 감으세요. 푸날라우 베이커리 신재화. 팔짱을 끼고 조화로운 정원으로 나온다. 어깨와 어깨 사이 매듭이 풀릴 때 옷소매로 팔이 나오지 않았다. 사라진 팔을 찾아 서성거리는 곳. 빅 아일랜드에 나는 가자. 여보 조심히 다녀오세요. 남편이 먹다 남은 커피잔과 어제 구워 팔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치운다. 이른 새벽 발렛 일 나가는 남편의 입술은 바다향 품은 시큼한 코나 커피향으로 가득하다. 화산을 먹어야 한다. 여보 오늘은 주말이라서 바빠질 거야. 가로 열고 나빠질 거야. 가로 닫고. 한쪽 뺨에 키스를 한 후 손해를 본 건 뺨일까 입술일까 궁금함으로 나는 가자. 빅 아일랜드의 빅 브라더처럼 한 손에 알로하 포즈를 취한 다음 차에 오른다. 빅매치가 종을 울린다. 두 볼 상규된 발렛 안에 코나 커피향 가득한 엉덩이 스텝을 치며 빵 구우러 버려진 부엌으로 나는 향한다. 복화술, 속옷바람으로 대문 밖으로 쫓겨나던 소녀의 입안 구체를 말한다. 돌돌 녹여 먹는다. 나는 움직일 수 있는 관절만 사용하면 된다. 비겁한 말이 저주의 말을 낳을 때마다 사라진 팔뚝이 움직인다. 소녀들의 관절을 숨긴 아버지. 한 움큼 금발의 나라로 가자. 눈썹이 하나 둘 질식이다. 차량 많은 주말 거리를 뚫고 가풀막을 향하여 머리에는 빵을 이고 간다. 화산 속에 사라진 팔을 던지고 내일의 팔짱은 내일로 가자. 어떤가요 여러분? 자, 푸날라우 베이커리 신재화 시인의 시. 여기서 푸날라우는 푸날루우라고도 하죠. 하와이 제도 중에 하와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마우이 섬에 있는 해변 이름이 푸날라우예요. 거기는 블랙샌드 비치예요. 뭐냐면 검은 모래가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데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제주에도 있죠. 블랙샌드 비치. 어디죠? 건멀레 해변. 건멀레 해변이라고 있는데 건멀레가 검은 모래를 제주 방언으로 정착된 것이 건멀레 해변이에요. 화산재가 모래가 되어서 까맣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푸날라우 블랙샌드 비치인데 자 봅시다. 푸날라우 베이커리 신재화 팔짱을 끼고 조화로운 정원으로 나온다. 어깨와 어깨 사이 매듭이 풀릴 때 옷소매로 팔이 나오지 않았다. 사라진 팔을 찾아 서성거리는 곳. 빅 아일랜드에 나는 가자. 여보 조심히 다녀오세요. 자, 팔짱을 끼고 조화로운 정원으로 나온다. 이제 부부가 팔짱을 끼고 조화로운 정원, 그러니까 잘 예쁘게 자연스럽게 가꾸어진 정원으로 나오는 거죠. 어깨와 어깨 사이 매듭이 풀릴 때 어깨와 어깨 사이 매듭이 풀린다. 뭐예요? 팔짱 낀 것이 매듭이고 남편과 아내가 그 다음에 팔짱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어깨와 어깨 사이 매듭이 풀릴 때는 팔을 빼는 과정을 말하죠. 옷소매로 팔이 나오지 않았다. 옷이 늘어난 거죠. 사라진 팔을 찾아 서성거리는 거. 이건 시적 상상력이고 여기서 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팔짱 끼고 부부가 그죠? 함께 하는 거죠. 조화 또는 동행 또는 함께하다의 의미 또는 의지하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되게 가장 가까운 사이에 팔짱을 끼잖아요. 빅 아일랜드에 나는 가자. 빅 아일랜드는 뭐예요? 하와이 섬을 말하죠. 별칭이에요. 미국 영토 중에 가장 큰 섬이 하와이라는 섬이기 때문에 하와이를 또 다른 별칭으로는 빅 아일랜드라고 말하는 거죠. 여보 조심히 다녀오세요. 남편이 먹다 남은 커피잔과 어제 구워 팔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치운다. 이른 새벽 발렛일 나가는 남편의 입술은 바다향 품은 시큼한 코나 커피향으로 가득하다.
이 시를 읽어보면 제 생각에는 이 5, 6도 신문의 가작 두 편은 푸날라우 베이커리는 체험이 시가 된 그런 풍경으로 읽히고 거울 유려는 상상의 세계가 시가 된 것으로 읽힙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거울 유련을 할 건데 오늘은 푸날라우 베이커리 먼저 봅니다. 화산을 먹어야 한다. 여보, 오늘은 주말이라서 바빠질 거야. 바빠질 거야 라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나빠질 거야 라는 의미로도 가로 열고 써놨어요. 재밌죠? 화산을 먹어야 한다. 저는 이 부분에서 문득 뭐가 생각났냐면 우리나라 요즘 베이커리에 가보면 먹물빵 있죠. 까만 먹물, 오징어 먹물로 만든 빵. 마치 블랙 샌드위치 같은 검은 모래를 보여주는 것 같은, 그래서 화산을 먹어야 한다 해서 갑자기 저는 문득 오징어 먹물빵이 먹고 싶어졌어요. 그거랑 연관이 없지 않을 거예요. 이 시인이 이 화산을 먹어야 한다라고 쓴 의도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보, 오늘은 주말이라서 바빠질 거야. 나빠질 거야. 한쪽 뺨에 키스를 한 후 소녀를 본 건 뺨일까 입술일까 궁금함으로 나는 가자. 우리나라에서는 키스하는 문화가 없죠. 거의 뭐 굿모닝 키스, 굿이브닝 키스 뭐 없죠.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어떤 나라는 그 부부 사이에 사랑 표현을 안 하면 이혼 사유가 된다.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하와이 쪽은 아마 키스가 많이 주고받는 그런 문화를 가진 섬이 아닐까. 한쪽 뺨에 키스를 한 후 소녀를 본 건 뺨일까 입술일까 궁금함으로 나는 가자. 그러니까 키스를 많이 하는 그 섬의 그런 특징이 있는가 봐요. 빅아일랜드의 빅브라더처럼 한 손에 알로하 포즈를 취한 다음 차에 오른다. 빅매치가 종을 울린다. 빅매치는 뭐예요? 박빙을 말하죠. 승부를 가리기 어려운 팽팽한 경기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상징하는 것은 먹고 사는 거죠. 먹고 사는 전쟁, 게임. 그것을 만만치 않은, 녹록치 않은 살아가는 이야기. 그것을 표현하는 거죠. 두 볼 상기된 발렛 안에 코나 커피향 가득한 엉덩이 스텝을 치며 빵구우러 버려진 부엌으로 나는 향한다. 복화술, 속옷바람으로 대문 밖으로 쫓겨나던 소녀의 입안 구차를 말한다. 돌돌 녹여 먹는다. 나는 움직일 수 있는 관절만 사용하면 된다. 비겁한 말이 저주의 말을 낳을 때마다 사라진 팔뚝이 움직인다. 소녀들의 관절을 숨긴 아버지. 한 움큼 금발의 나라로 가자. 눈썹이 하나 둘 질식이다. 이것은 시적 상상력으로 진술을 이어간 것 같고요. 차량 많은 주말 거리를 뚫고 가풀막을 향하여. 여기서 가풀막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몹시 가파르게 경사진 비탈길을 말하고 또 하나는 동화 속 오두막, 조그맣고 편안한 오두막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차량 많은 주말 거리를 뚫고 가풀막을 향하여. 여기서 가풀막을 향하여 그랬으니까 오두막 같은 일종으로 아마 더 가까운 의미가 읽혀요. 가풀막을 지나서라면 비탈길을 지나가는 거겠지만 가풀막이 목적지가 되면 오두막을 상징할 것 같습니다. 머리에는 빵을 이고 간다. 화산 속에 사라진 팔을 던지고. 사라진 팔을 화산 속에 던진대요. 내일의 팔짱은 내일로 가자.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 따로 또는 같이 또는 사라진 팔 그러면 일종의 불협화음이죠. 부부간에 그다지 다정하지 않은 때로는 지치고 다투기도 하고 하듯이 그런 상징들이죠. 화산 속에 사라진 팔을 던지고 그래 오늘은 이쯤이고 살아가는 게 딱 그렇지 뭐. 때로는 사이도 안 좋을 때도 있고 대면대면 할 때도 있고 내일의 팔짱은 내일은 또 좋아질 거야. 부부관계 부부 사이가 또 그럭저럭 사라질 거야. 그러니 내일의 팔짱은 내일로 가자. 견디며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오겠지. 그런 긍정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저는 한번 또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를 쓸 때 참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국내 여행도 좋지만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래야 시가 다채로워질 겁니다. 이 시에서 보면 다 좀 이국적인 명칭들이 나오죠. 푸날라우, 빅아일랜드, 그죠? 발렛, 그 다음에 알로하 포즈, 빅브라더, 뭐 이런 것들, 코나커피, 화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고루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자꾸 여행으로, 문 밖으로, 집 밖으로 나가서 다양한 것으로 나를 헹궈내고 나를 계속 다양한 그런 충격을,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행 백날 다녀도 갔다 와서 시 한 편 안 쓰고 말벙어리, 시벙어리로 가만히 있고 사진만 잔뜩 찍어 갖고 오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시로 써본다. 그 이국적인 상황을 갖고 상상력을 덧대서 시로 써본다. 아시겠죠? 여러분도 이런 시를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녀온 여행지가 한두 곳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쓴 사람과 쓰지 않고 지나가 버린 사람의 차이일 뿐이에요. 글을 쓰는 사람은 무언가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시로 한 번 더 남기는 거에 게으르거나 인색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5,6도 신문 당선자 가작원 퍼널라우 베이커리 신재화 시인의 시를 감상했고요. 당선 소감하고 심사평 한번 볼까요? 심사평. 신춘문예는 문학지망생에게는 모두가 설레는 자리이면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자리이다. 그러기에 이를 심사하는 심사자들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게 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예심을 통과해 올라온 작품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들이 표출하는 내용들이 모두가 오늘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심사자들은 여기서 한두 가지 조건을 더 염두에 두었는데 가장 유념한 것은 신인다운 패기와 도전정신이었다. 다음으로는 이 시인이 시창작을 하는데 얼마만큼 지속 가능한 정신, 바꿔 말하면 얼마나 오래 연습하고 시에 담금질이 되었는가를 말하죠. 지속 가능한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였다. 단순히 작품만 보고 다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기준을 놓고 볼 때 다음의 두 작품의 눈길이 같다. 하나는 신재화 씨의 푸날라우 베이커리였고 다른 하나는 박기준 씨의 거울 뉴런이었다. 푸날라우 베이커리는 오늘을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과 꿈이 부부를 통해 가볍고도 상쾌하게 전개되고 있다. 생업에 쫓기는 그리 밝지만은 않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긍정의 메타포가 생기있게 시상을 끌어가고 있다. 모더니티를 지향하면서도 비판보다는 화해의 동일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되었다. 그래서 푸날라우 베이커리가 당선됐습니다. 여러분. 심사위원은 최성경, 류호국, 이지엽 이렇게 세 분이 하셨네요. 당선소감. 신재화 시인의 당선소감 볼까요? 예술적 경험 속에서 예술가는 자기 사진을 객관적 대상으로 만나게 된다. 이거 보세요. 여행 다녀온 사진을 연상시키지 않아요? 당선소감에서? 예술적 경험 속에서 예술가는 자기 사진을 객관적 대상으로 만나게 된다. 라는 조르조 아감벤의 말이 떠오릅니다. 보고, 듣고, 깨달은 것들의 직관에서 한 발짝 물러선 자아적 관찰자의 관점에서 사물을 해석하려는 고통의 밤이 길었습니다. 많은 여행, 경험, 보고 듣고 깨달은 그런 풍경, 현장, 그런 것들, 그 직관, 처음에 딱 들어오는 그 풍경의 느낌에서 한 발짝 물러선 자아적 관찰자의 관점. 이제는 내가 다녀온 여행의 한 사진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공간과 그 공간 속에 있었던 나 또는 남편 또는 가족 누군가를 굉장히 객관화해버리는 거죠. 내가 다녀온 게 아니라 그들이 다녀온 거라고 본 거죠. 여행이나 이런 모든 경험을 그렇게 객관적 거리를 형성하는 것이 좋은 시가 나오는 첫 번째 요건이죠. 그러면 그런 것은 어느 때 형성되느냐? 많이 써야 형성됩니다. 많이 써야. 아시겠죠? 그만큼 시쓰기는 저에겐 무모한 도전이었고 시의 모양도 시의 내심도 종잡을 수 없는 허상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백이나 틈을 느끼고 싶을 땐 시집을 만지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집도 많이 읽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가끔은 내 안의 이야기들을 모두 토해내고 난 뒤에야 자아를 객관화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뭐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마중물 기법입니다. 마중물 기법. 내 안에 익숙한 것, 내 안에 너무나 몸에 밴 것, 지겹도록 편안해진 것들은 다 퍼내버려야만 새로운 것들이 들어차고 새로운 상상력, 내가 다녀온 세계가 새롭게 내게 다시 재조명되는, 새롭게 말을 걸어오는 그런 거가 그쯤이 돼야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시가 잘 써지든 안 써지든 계속 퍼내야 됩니다. 계속 퍼내고 나면 나중에는 다 다뤄놨기 때문에 실증나고 이제 다 고루한 것들은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보는 풍경들은 이제 새롭게 말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너무나 익숙하게 다녀왔던 여행지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문득 굉장한 객관적인 거리가 생기면서 그 속에 있었던 내가 전혀 다른 인물들로 보일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은 내 안에 녹슨 것들이 다 퍼내져야 그때서 많이 보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뭐예요? 내 눈이, 내 상상력이 투명해지는 거죠. 생기가 있는 거죠. 옛날이가 텁텁하고 녹슬고 비리비리하고 뜨뜻미지근한 그런 단어들을 이제는 쓰질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언제 온다? 지겹도록 치열하게 내 안의 걸 퍼내야 된다. 어떻게 퍼낸다? 시로 써서 퍼낸다. 그래야만 내가 새로워진다. 묵은 것들이 퍼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5년, 10년 시 끌어붙잡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퍼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마중물 기법입니다. 신재화 시인도 그것을 제가 느끼는 것을 같이 느낀 것 같습니다. 가끔은 내 안의 이야기들을 모두 토해내고 난 뒤에야 자아를 객관화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응모작 작품들은 이 사회의 한 사람의 딸로서, 한 사람의 어머니로서,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나를 되돌아보며 자아와 화자의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변곡점의 글들입니다. 어때요? 여러분과 비슷한 지점에서 조금 앞서 있었던 그쯤에서 나온 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조만간 그 변곡점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열심히 내 안에 녹슬고 낡은 것들을 퍼내고 나면 그 지점에서 한번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데 거기가 변곡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5.6도 신문 신춘문예 당선작 첫 번째 신재화 시인의 푸날라우 베이커리를 감상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복화술 속옷바람으로 대문밖으로 쫓겨나던 소녀의 입안 구체를 말한다. 돌돌 녹여먹는다. 나는 움직일 수 있는 관절만 사용하면 된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그건 무슨 의미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의문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냥 시인이 상상력으로 쓴 거예요. 거기에다 뭔가를 의미를 강제로 억지로 들이대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과했습니다. 결국 뭐다? 여러분이 말하면 상상력, 체험, 경험 그 속에서 시적으로 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시가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5.6도 신문 가작 2편 중에 마지막 한 편 거울 뉴런 박기준 시인의 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도움 되셨어요? 네. 꾸준히 가시면 돼요. 꾸준히 가시면 돼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2막을 꽃 피우는데 저도 늘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